4년 전 문을 연 군산의 노인복지관 주변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복지관 이용자 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환경단체 등이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면서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창군과 부안군이 90호 앞바다의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주차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전주에서만 한 달 평균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노인복지관 건물 주변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1년 만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군산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출입구 바닥 아래 손바닥이 드나들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과 연결된 보도 블럭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땅이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 같은 현상은 완공된 지 1년 만에 나타나다 보니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 잡수시고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어렵지요. 뭐 딱 내려서다가 허리가 끝먹을 수도 있어. 이것이 너무 많이 지니까. 군산시는 수년째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그동안 공사업체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외벽 주변 보도 블럭이 침하되었을 뿐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축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크랙 같은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크랙 발생하지 않고 바닥 수평도 그 건축물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건물 외벽 주변 침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보수공사를 검토할 처지에 놓였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안 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군산시가 노인복지관의 땅꺼짐 현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노인 안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90호항 앞바다를 놓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법정이 아닌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90호항 앞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경계를 획정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이제 풍력발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재판관님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분쟁은 2016년 한국해상풍력이 이곳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기 위해 부안군의 점유 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창군은 90호항 앞바다가 고창군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63년도에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넘어올 때 그때 잘못된 금을 계속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부안군은 1963년부터 50여 년 동안 90호항 앞바다에 행정 권한을 행사했고 국가 기본도에 따라 부안군 해역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자부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인허가를 받을 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가 부안군에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점 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주민들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8시간이나 막아 공분을 샀는데요. 전주의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차 시간에 늦었다고 도로에 대각 주차를 하는가 하면 터미널 출입구에 주차하는 등 각종 꼴불견 주차에 민낯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교통단속반은 올해 초 전주역에서 황당한 불법 주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기차 시간에 늦은 한 외제차 차주가 역전 앞 도로에 대각 주차를 한 뒤 기차에 오른 건데 연락도 안 되고 견인도 쉽지 않아 시민들이 꼬박 24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제차가 여기 대각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 및 택시가 이용하는 데인데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서 그 다음 날에서 외제차를 견인하는 건 사설업체 기사들에게도 부담입니다. 기스가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외제차니까 그 수리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견인하기가 되게 심적 부담이 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한 승객이 출입구 가까이 주차한 뒤 버스에 올라 통행에 큰 차질을 줬습니다. 차주한테 연락을 해보니 서울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험회사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라고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민폐 주차는 주택가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 원룸 주차장에 중립으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면서 이곳 골목길을 완전히 가로막은 일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퇴근하던 시민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에 접수되는 주차 민원만 한 달 평균 무려 1000여 건. 손님이 만나지 않았어. 있어, 그래서 나도 했지.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순간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불법 주차. 이제는 근절돼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군산에 사는 외국인이 최근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기침을 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지만 메르스 감염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뒤 기침을 해 오늘 전북대 병원에 입원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메르스 감염이 아닌 단순 감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한 뒤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의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익산, 김제 등 1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9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1명은 회복됐고 746명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식중독 원인균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식실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 위생에 힘써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5년 동안 1,600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이어서 예정지인 김제 주민과 환경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2022년까지 1,60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팜 연구와 교육, 생산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부용저수지에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같은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조사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습지로서의 가치가 좀 충분하다라고 해서 습지 보존 등급 상을 받았고 우수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주변 포도와 과수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온도 상승은 물론이와 주민 생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라고. 농민단체에서도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이 쏟아지면 기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다. 주민과 환경단체, 농민단체는 생태습지인 부용저수지와 근대유산인 부용역 등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스마트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의 체불임금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까지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의 체불 임금은 106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 5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2,264명으로 지난해 2,135명보다 129명 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부작용도 작지 않습니다. 전주방송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길거리 음식과 유원지 관광으로 변질된 한옥마을의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젊은 관광객들에게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강정이나 닭꼬치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먹거리 관광은 전주 한옥마을이 유원지처럼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교토라 불리는 일본 가나자와의 전통 건축물 거리인 히가시 차야가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은 팔되 가게 안에서 먹고 가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객 누구도 이런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お店の人に食べ歩かないでって言われたらそれを守るのが当たり前。 이 가게도 1층과 2층에 고객들이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お客様、食べ歩きがしないように店内で食べ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を目的としてこ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改装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次第ですね. 상인들은 길거리 음식도 팔지 않겠다는 규약을 준수하며 전통 건축물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協力をいただかないとこの街づくりの景観というものは維持できませんから、やはりそれは大事なことで。 가나자와의 사례는 상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전주 한옥마을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 완주군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팀은 매주 2차례씩 정기회의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예금보험공사, 한식진흥원 등의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제마스터스협회에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홍보단은 제1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열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마스터스협회에 2022년 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수상한 뒤 은퇴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아시아태평양 대회의 경우 선수와 가족 등 10,000명가량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오후 전주 루인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전북변호인권상에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선정돼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0대 여중생을 또래 남학생들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14살 A군 등 3명에 대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같은 학교 학생 14살 B양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뒤 몸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익산시 동산동 한 공원에서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45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재소자 서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뒤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익산 28.5도, 전주 28도, 군산 27도 등 25도에서 28.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4도 등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